최시선 작가의 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를 읽고 쓰다. 훈민정음 비밀코드와 신미대사라니 글쎄, 훈민정음에 무슨 비밀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현직 교육에 종사하며 한글사랑 실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있는 천생교육자 최시선 선생의 저서 중 한 권이다. 출간 소식을 전해 듣고 이번엔 또 어떤 신박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즐겁게 해주시려나 싶어 냉큼 집어들었다.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 당시 극비리에 진행되었다고 전하고 있고 여기에는 많은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했을 거라는 설들이 만연해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이다. 이 책에는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갖가지 의혹과 추론들을 낱낱이 풀어놓았다. 비밀코드란 무엇인지, 신미대사는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말이다. 훈민정음 창제에는 상상이 불가할 정도의 방대한 지식과 고도의 체력이 따라주어야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일 터다. 그러니 오롯이 세종대왕 혼자서의 방대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당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점에서부터 의혹은 시작된 것이었다. 알려져 있듯이 세종은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고 지병으로 인해 쇠약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누군가는 분명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력자는 적어도 집현전 학사는 아니었을 거라는 추론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집현전의 부제학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훈민정음 반포가 가져다 줄호안이 염려되어 올린 상소문이 실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약소국인 조선이 언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는 것은 중화사상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 조정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또한 타락으로 치닫게 된 고려불교의 부정적인 영향도 컸었기에 설사 학생들과 함께 개업을 도모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공히 숨겨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잖아도 미천한 중들을 가까이 하는 세종에게 조정 대신들이 번번이 읍소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던가. 특히나 이 모든 중대사들을 조정 대신들과는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은근히 왕을 압박해 대었다는 기록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니 신미대사를 추대하기는커녕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되기까지 도리어 3년이란 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모든 공적을 뒤집어 오롯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세종대서는 시국을 보아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음에도 끝까지 신미대사에 관한 예우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한다. 세종 이후 문종을 거쳐 세조에 이르기까지 이에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문종은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법호를 내리기까지 했다고 전한다. 물론 조정대신들의 극렬한 반대로 26자, 법호 중 오국이세라는 문고와 신미대사를 칭하는 해각존자의 존자를 삭제해버려 위상이 다소 격감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이쯤에서 나는 그 행위가 마치 내일인 것처럼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지만 마침내는 37자나 되는 새로운 법호가 내려졌다는 대목쯤에 가서는 다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다 좋은데 가만 보니 상황에 대한 몰입이 다소 지나쳤다 싶은 내 모습에 내가 웃고 말았다. 그럼에도 다음 일들이 더욱 궁금해져서 검지의 침부터 바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미대사에 급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최시선 작가가 또 누구던가. 호기심 대왕이 아니던가. 그를 유추해낼 만한 많은 정황들을 하나 놓치지 않고 관련 자료들을 낱낱이 첨부해 놓았더란 말이다.
하여 신미대사와 한글 창제 관련성 여부를 논하는 저자의 추론에 설득당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도리가 없었다. 사실 지은이가 신미대사에 천착을 하게 된 계기는 정찬주 작가의 천강에 비친 달을 읽고 나서부터였다고 한다. 그 소설도 신미대사와 세종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와의 연관성을 다룬 역사소설이라고 한다. 2019년에 상영되었던 영화도 그 작품과 비슷한 맥락이었으나 역사 왜곡이라는 학계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조기 종영이 되고야 말았다.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랬다. 신미대사의 공로를 슬며시 은유에 그치게 하여 관객들의 상상에 맡겨졌으면 어떠했을까 하고 말이다. 그건 그렇고 어찌되었건 작가의 불타는 지적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독자를 끌고 가는 부심이 나로서는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K-팝과 함께 힘차게 뻗어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인 한글이 아닌가. 내로라 하는 세계석학들도 한글은 신이 내리신 지상 최고의 문자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는 모양새다. 아울러 1989년 유네스코에서는 국제문맹 퇴치운동을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하여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참에 알게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어느 부족 국가에서는 우리들 한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사용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덤으로 알게 되었으니 그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어디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일까? 흠흠. 네 이놈들. 뭘 그리 알려고 드느냐. 이참에 한글을 제대로 아끼고 사랑하여 짐의 애민정신을 세계만방에 잘 알리렸다. 어렵게 탄생한 만큼 귀한 줄도 알아야지. 흠흠.